안녕하세요. 계약실무 고민상담실 채널의 진행자 김정당 실장입니다. 이번 고민은 부정당 업자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학교에서 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업체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부정당 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부정당 업자가 맞는지 판단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부정당 업자의 의미와 이후에 입찰에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소장님. 담당한 업체가 사연자분을 곤란하게 하고 있군요. 부정당 업자가 무엇인지부터 입찰 자격 제한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부정당 업자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 규정하고 있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주요 제한 사유를 예를 들면 첫째,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둘째, 입찰 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 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셋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넷째,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들, 즉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는 것은 부정당 업자에 대하여 1개월에서 2년 사이의 일정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 조치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인과 체결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 및 공정한 집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입게 될 계약상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최근 4년간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건수는 총 66건이며 매년 평균 16.5건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쟁송, 즉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도 살펴볼까요? 최근 4년간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 제기 비율은 2019년 0%에서 2022년 33.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제한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해당합니다. 우리의 경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해당됩니다. 제한 대상엔 첫째, 계약 상대자가 있습니다. 입찰 및 수의 계약을 통한 계약 상대자가 모두 해당합니다. 그리고 둘째,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 셋째, 계약 상대자 등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한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가 동시에 제한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 자가 해당하고 제한 사유 발생 시와 처분 시 대표자가 다른 경우 제한 사유 발생 시 대표자가 해당합니다. 제한 시기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제한 기간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에 의거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로 합니다. 만약 제한 사유가 2개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제한 기준에 따릅니다. 그렇다면 제한 사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제한 사유 총 60개와 제한 사유별 제한 기간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조사한 최근 4년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 현황을 보며 어떤 사유가 주로 등장하는지 볼까요? 83.4%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 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하는 경우였습니다. 그 외에는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 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 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경우,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협정하거나 담합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거짓 통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한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해당 제한 기간 동안 입찰에 대하여 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원칙적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 체결 전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계약이 불가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후 법원 등의 집행정지 인용을 받은 경우엔 계약이 가능합니다. 제한 처분 이전에 계약 체결하여 이행 중인 경우 계약 해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정당 업자가 여러 개의 업종을 보유한 법인인 경우 업종별 제한이 아닌 그 법인을 대상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업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제한 처분을 받았다면 다른 업종에 대한 입찰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공공기관 상호간은 어느 한 기관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하면 다른 기관도 함께 입찰 참가를 배제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 참여 및 계약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의 절차를 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원인 및 사실 발생 단계입니다. 낙찰 예정자가 계약 이행 능력 심사, 즉 적격 심사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낙찰자가 낙찰 포기 또는 계약을 미체결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가 계약 미이행하거나 계약 조건 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한 원인 및 사실이 발생하면 학교 등 발주기관은 부정당 행위에 대해 이행 촉구 또는 시정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내용 증명으로 발송하여 법적 분쟁을 대비하고 시정 내용 미이행 시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 가능함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발주기관의 이행 촉구,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미이행 또는 미시정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 제한 기준에 따른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를 확정합니다. 이후 학교 등 처분 요청 기관은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유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제한을 요청하고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유초중학교를 제외한 학교는 교육재정과에 직접 제한을 요청합니다. 교육지원청의 경우 유초중학교에서 제출한 제한 요청서를 검토하여 필요시에는 수정, 보완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과 관련해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물품 계약 추진 시 규격서 또는 사양서 작성 관련입니다. 기본적으로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의 제3자 단가 및 다수 공급자 계약으로 등록된 물품의 경우 조달사업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반면에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등록되지 않은 물품 제조 구매를 위하여 입찰 견적 공고를 추진할 때에는 규격서 또는 사양서 작성 시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특정 업체만 납품이 가능한 규격 또는 사양을 요구하여 공개 경쟁의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둘째는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대한 안내 소홀 착오 관련입니다.
입찰 참가자 및 낙찰자, 계약 상대자가 낙찰 또는 계약 체결, 계약 이행을 포기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을 인지한 경우 우선 발주기관은 상대방에게 해당 부정당 행위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행 촉구,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이행 시에는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가능함을 공문으로 최종 통지하되 법적 분쟁을 대비하여 내용 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선 또는 이메일의 경우 법적 효력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후속 입찰 계약의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는 사정으로 상대방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따른 불이익 안내는 소홀히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낙찰 계약의 포기 결정 또는 포기서 제출만을 권유, 독촉, 강요하는 경우에는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가 발생하거나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기 때문에 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명확하게 사전 안내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방지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규정한 수의계약 배제의 효력과 혼선하여 수의계약 체결만 제한하고 입찰 참여는 가능한 것으로 착오 안내를 할 수 있고 처분의 효력 범위를 서울특별시 교육청 산하기관만으로 착오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수의 업종을 보유한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관련 업종에 대하여만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고 착오 안내하는 경우 역시 있습니다. 셋째는 처분 사유 검토 관련입니다. 부정당 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일정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모든 국가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공공조달 시장에 대한 영업활동에 제한을 주는 침익적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확대 해석 또는 유추 해석을 하거나 자의적인 운용을 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처분 사유를 검토할 때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질의회신 사례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란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 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하게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고 정당한 이유에 대한 범위를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계약 상대자에게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등의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이유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정당한 이유를 기본적으로 천재, 지변, 화재, 예기치 못한 돌발 사태 등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나 착오를 회피할 수 없었거나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등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유에 의한 것으로 정의하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발주청의 계약 담당 공무원이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수의계약의 배제와 혼동될 수 있어 두 내용을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근거는 지방계약법 제31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있습니다. 반면 수의계약 배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근거합니다. 적용 대상은 부정당 업자의 경우 입찰 참가자 및 계약 체결된 수의계약의 상대자가 대상이고 수의계약 배제 업체는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의 견적 제출자가 대상입니다.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경우 1개월 이상 2년 이하 기간 동안 입찰 참가가 금지되고 계약 체결이 불가하지만 수의계약 배제의 경우 3개월 동안 계약 상대자 선정에서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경우
행정절차법 관련으로 처분 사전 통지 및 청문을 실시해야 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수의계약 배제의 경우 두 가지 절차가 모두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하여 정확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